안녕하세요.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시간의 진행자 조진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어느덧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분주함이 지나가고 이제는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스며드는 가을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은 이따금씩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문득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햇살에 짙게 물든 여름의 잔상이 아련하게 남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서서히 짙어지는 낙엽의 향기와 함께 새로운 계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계절 가을은 그래서 참 묘한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프닝을 여는 시는 바로 조병화 시인의 9월의 시입니다. 제목 9월의 시, 시인 조병화.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여름만큼 무거워지는 법이다. 스스로 지나온 그 여름만큼 그만큼 인간은 무거워지는 법이다. 또한 그만큼 가벼워지는 법이다. 그리하여 그 가벼운 만큼 가벼이 가볍게 가을로 떠나는 법이다. 기억을 주는 사람아, 기억을 주는 사람아, 여름으로 긴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아, 바람결처럼 물결처럼 여름을 감도는 사람아, 세상사 떠나는 거 빛이 파라솔은 접히고 가을이 온다. 삶의 계절을 지나면서 얻은 경험과 기억이 우리를 무겁게도 때로는 가볍게도 만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스스로의 여름만큼 우리가 지나온 시간만큼 우리는 무거워지고 또 그만큼 가벼워져서 가을로 떠난다는 시인의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온 여름을 되돌아보면서 그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계절을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을의 문을 열어드릴 첫 곡과 함께 음악이 흐르는 시간의 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하늘 그 누가 몰고 왔나 온통 먹구름으로 가렸네.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사랑 먹구름일지라도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하늘 갑자기 억수같이 굵은 장대비들이 퍼붓네.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사랑 장대비일지라도 그래도 9월이다. 매일 똑같이 않기를 바라는 그 시간들 내 어깨에 기대고서 살며시 잠이 든 널 보고 질투하나봐. 내 사랑 단 하나 너와 나의 저 하늘 그래도 9월이다. 너와 나의 하늘 검은 커튼 드리워 하얀 별빛들 너무 아련해.
똑같지 않기를 바라는 그 시간들 내 어깨에 기대고서 살며시 잠이 든 널 보고 질투하나봐 내 사랑 단 하나 너와 나의 저 하늘 그래도 9월이다 오늘 음악이 흐르는 시간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강산의 그래도 9월이다 들려드렸어요.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척이나 뜨거웠던 그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두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셨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밤 시간을 또 가득 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멋진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쿠스틱 밴드인데요. 가을 정원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가을 정원의 노래 가운데서 주문이라는 곡 다음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을 세면 넌 분명 날 떠올리게 될 거야. 넷 다섯 여섯을 지나면 넌 분명 내가 보고 싶어질 거야. 정말이야 밤이 새도록 외우는 내 주문. 자 이제 일곱을 세면 뭔가 느낌이 올 거야. 여덟 아홉쯤이면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 조진영의 음악이 흐르는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가을 정원의 주문 들려드렸습니다. 가을 정원은요, 4인조 어쿠스틱 밴드입니다. 기타의 최주민, 그리고 보컬의 김가영, 바이올린의 황가빈 씨, 그리고 베이스의 최준영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9년 8월에 1200원이라는 싱글곡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팀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분 모두 특이한 것이 모두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인 밴드라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수 밴드입니다. 앨범 발매 이력을 보면 한 장의 정규 앨범과 미니 앨범, 그리고 2개의 싱글 음원 발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날의 설레임으로 다가와서 가을날의 추억으로 새겨지는 멜로디, 계절을 노래하는 어쿠스틱 밴드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만큼이나 노래들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이쁘더라고요. 가을 정원의 음악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많이 찾아서 들어주신다면 또 더 좋은 음악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시간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음악인들의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공간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뮤지션을 직접 초대를 해서 그들의 음악과 또 인생에 관한 여러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생생한 라이브 연주까지 감상하실 수 있는 코너들로 꾸며나가는 그런 음악 방송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평소와는 아주 다른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오늘의 라이브 초대석 시간에는 어떤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노래 또 한 곡 띄워드리면서 음악이 흐르는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역시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요. 재즈 보컬리스트 정은주가 이끄는 정은주 퀄텟의 재즈 퀄텟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곡이에요. 타이틀곡 Breathe and Love Again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I'm so tired, I'm so hard, I'm so lonely, I'm so sad. People cry, the world is cold, my heart is getting gray. I'm sinking into water like I've lost every day. Remember all the beautiful things by your side. They're waiting for you. Raise your head, move your arms, come up from the water. Orange-colored sky, cool bridge across your face. Shining stars in the night. Smile of children, mother's wrinkles. Just you and me.
see. Birds of dew on the grass. Hearts of people, father's gray hair. Just you and me. Breathe and love again. 정은주 재즈 퀄텟의 Breathe and Love Again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요, 정은주 재즈 퀄텟의 정규 앨범이었던 Certainty라는 정규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이고요. 2021년 10월 1일에 발매가 된 그런 곡입니다. 퀄텟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총 4명의 멤버로 구성이 된 팀입니다.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보컬리스트 정은주 씨와 화려한 국내외 콩쿨 수상 경력과 클래식을 바탕으로 탄탄한 연주력을 자랑하는 피아니스트 홍진표, 그리고 풍성한 톤과 섬세한 베이스 라인을 가진 베이시스트 오동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다드부터 라틴 음악까지 강렬하면서도 화려한 리듬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드러머 황찰리,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그런 팀입니다. 앨범의 8곡 중에 7곡은요, 보컬리스트 정은주가 모두 작사, 작곡을 했고요. 재즈 피아니스트이신 이혜진과 함께 앨범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을 하고 편곡을 한 그런 앨범입니다. 정규 앨범에 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잠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확신이라는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길 가운데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며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걷고 또 걷는다. 음악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하나의 우주와도 같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불어넣느냐에 따라 그 크기도 모양도 달라진다. 그것이 이 앨범의 매력인 듯하다. 예측할 수 없지만 또 예상할 수 없어서 더욱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 내 인생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판단과 비평보다는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현실을 잠시 잊고 즐기고 또 위로받고 열심히 웃고 울기를 바란다. 이렇게 앨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의 4번째로 수록되었던 방금 들으신 Breathe and Love Again은요, 때로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좋음보다는 나쁨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느껴지는 한계의 상황이 마치 깊은 물속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아무도 없는 듯 적막하고 숨이 막히고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절박함. 하지만 문제에만 집중된다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당신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라. 눈앞에 펼쳐진 하늘, 바다를 붉게 수놓은 노을, 시원함을 선사하는 바람,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미소를 지어주는 모든 존재를 기억하며 다시 숨쉬고 사랑하라. 곡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첫 소리는 보이스로 시작을 하고 드럼의 브러쉬가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려주고 따뜻한 베이스의 톤과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진 재즈 발라드로 이렇게 탄생을 했다라고 곡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다른 곡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곡들이 많거든요. 재즈를 어렵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신다면 정은주 재즈 퀄텟의 정규 앨범도 꼭 찾아서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은주 재즈 퀄텟의 멋진 음악 활동을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 조진영의 음악이 흐르는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요, 라이브 초대석 코너이죠. 네, 오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조금은 특별한 그런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
하지만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고 김민기님의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가수로서 그리고 뮤지컬 연출가로서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예술가셨죠. 그가 만들어낸 음악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큰 울림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페셜 코너에서는요. 김민기님의 대표적인 작품과 앨범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음악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악 먼저 들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시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오늘 스페셜 코너의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김민기님의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감동적이죠? 네. 이 곡은 김민기님의 첫 앨범 김민기 1집에 수록되어 있던 곡이었습니다. 1971년에 발매가 되었는데요.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 속에 깊은 메시지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처음 발매가 되었을 때만 해도 건전가요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 노랫말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4년 뒤인 1975년에는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민주화를 외치면서 유신 정권에 저항하던 학생들은 교과처럼 이 곡을 불렀고요. 김민기님은 이 아침 이슬을 작사 작곡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이 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그 오랜 동안 힘든 시절을 또 겪으셔야 했습니다. 김민기님은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전라도 익산에서 무려 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중앙동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내고 초등학교 입학 직전에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시던 김민기님의 셋째 누나가 그를 음악의 세계로 이끈 첫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누님이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사준 클래식 기타가 첫 악기였다고 하네요. 김민기님의 본격적인 음악의 시작은 대학 시절부터였었는데요. 서울대학교 미대에 재학 중이던 김민기님은 고교 시절의 친구 한 명과 함께 도깨비 두 마리라는 뜻을 줄여서 만든 도비두라는 포크 듀오를 결성을 하면서 노래를 만들고 또 부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의 곡들은 당시 사회적인 모순과 아픔을 시적이고 철학적인 가사와 함께 음악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그의 음악은 후에 민중가요라는 장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중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그의 대표곡 중 하나인 이 아침 이슬은요.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한 곡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엔 금지곡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후에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싱어송라이터의 시초 음반으로 불리기도 하는 김민기님의 첫 정규 앨범은요. 한국 포크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첫 앨범에 수록된 곡 가운데서 한 곡을 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앨범에 수록된 또 다른 명곡인데요. 친구 띄워드리겠습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어디 있겠소 눈앞에 떠오른 친구의 모습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라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 조진영의 음악이 흐르는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김민기 님의 친구였습니다. 이 곡은요, 김민기 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실제 친구의 죽음을 겪고 난 후에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19살 때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야영을 갔다가 후배가 익사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후배의 부모님께 알리기 위해서 급히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를 탔는데요. 그 야간 기차 안에서 이 곡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나 2절 가사는 같은 경우는 익사사고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죽은 학생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어른들을 보며 지은 가사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청소년기였던 김민기님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또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곡은요, 또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김민기님의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곡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썼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된 화성, 그리고 서정적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라서 그런지 한국 모던 포크의 대표적 걸작 가운데 한 곡으로 또 꼽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민기님은 1971년에 첫 정규 앨범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굉장히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듬해에는 모교 물리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꽃 피우는 아이 같은 곡을 부르다가 또 경찰서의 연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1973년에는 시인 김지아 씨와 함께 금관의 예술을 또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제대하는 선임 하사를 위해서 만든 곡인데요. 늙은 군인의 노래를 또 만들기도 했고요. 한때는 또 야학 선생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축가로 상록수란 곡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곡은 이후에 1979년에 양희은이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발매를 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금지가요로만 전해지던 김민기님의 1971년 앨범은 한국 대중가요의 판도를 뒤흔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건전가요 1세기던 상황에서 그가 만든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가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김민기님의 정규 1집에 수록된 곡 가운데서 한 곡을 또 이어서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김민기님의 꽃 피우는 아이 띄워드립니다. 무궁화 꽃을 피우는 아이 이른 아침 꽃밭에 물도 날이 갈수록 꽃은 시들어 꽃밭에 울먹인 아이 있었네. 무궁화 꽃 피워 꽃밭 가득
쳤을까 아가의 꽃밭 그 누가 다시 또 꽃 피우겠나 무궁화 꽃 피워 꽃밭 가득히 가난한 아이의 손길처럼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렇듯 김민기님은 노래를 통해 시대를 읽고 그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예술가였습니다. 그런 김민기님이 가수로서만 머물지를 않고 도전했던 또 다른 분야가 있었죠. 바로 뮤지컬 연출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20대 시절은 그가 만들고 부른 음악들로 인해서 반정부 운동과 관련해 상당한 탄압을 받게 되면서 대학교에 입학한 1970년대부터 그로부터 20년간 내 삶이 정부의 감시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공장의 불빛이라는 곡을 제작하고 난 후에는 중앙정보부의 연행이 되기도 했었고요. 12.6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고 또 탄광의 광부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노동자의 삶을 살던 그는 90년 들어서 음악극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1991년에 서울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스스로를 뒷것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때부터 뮤지컬을 시작해서 30여 년간 운영을 하시며 수많은 후배 예술가들을 배출을 해내게 됩니다. 학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이 있죠. 바로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인데요. 김민기님은 1994년에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직접 연출을 하면서 또 연출가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시게 됩니다. 지하철 1호선은 독일 그리스 극단인 폴커 루드비히의 라인 1이 원작이고요. 이를 한국적 시각에서 새롭게 번안하고 각색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8,000회 이상 상연을 했고요. 그동안의 누적 관객 수도 자그마치 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식 라이센스 뮤지컬이지만 독일의 원작자와 그 작곡가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뮤지컬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새롭게 창작된 뮤지컬로 인정을 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뮤지컬이에요.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서울의 일상을 지하철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려내면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학전이라는 그 글자를 살펴보면요. 배울 학자에 밭전자를 붙여서 만든 글자인데요. 글자 끝 뜻 그대로 배우는 텃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야말로 예술인들의 텃밭이 되었는데요.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라는 작품으로 인해서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설경구, 황정민, 김윤석,
조승우, 안내상 등 유명한 배우들이 이곳을 거쳐갔고요. 스타 배우로 또 거듭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들국화, 유재하, 동물원, 또 유리상자, 박학기, 장필순, 안치환, 윤도현 등 당시의 통기타 아날로그 가수들이 이 학전이라는 곳에서 노래하고 연주를 하면서 콘서트 문화를 또 이끌어갔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고 김광석 님도 학전에서 무려 1000회나 되는 공연을 펼쳐 보인 곳이기도 하죠. 김민기 님이 운영한 학전은 출연자들에게 공연한 날에 공연 수익을 밝히고 바로 정산하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방식으로 출연료를 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음악, 문학, 연극을 아우르는 예술인이면서도 또한 예술인들의 텃밭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의 취지에 맞는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과 극장을 운영하는데 늘 재정난으로 어려움이 많이 뒤따랐고요. 이를 해결할 방편으로 1993년도에는 오랜만에 솔로 2집 앨범을 또 발매를 하시면서 음악 활동을 재개를 하셨고요. 4집 앨범까지 내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오로지 뮤지컬 등의 공연 예술 분야에만 주력을 하시게 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쯤에서 김민기님의 노래를 또 한번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김민기님의 노래 가운데서 백구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였나 우리 집에 살던 백구 해마다 봄 가을이면 귀여운 강아지 낳았지
같이 살던 백구는 나만 보면 괜히 으릉 하고 심술을 부렸지. 라라라라라 김민기님의 백구 띄워드렸습니다. 곡이 한 편의 동화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 곡에 담긴 이야기는 동화책으로 출판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에는요, 동료 가수였던 가수 양희윤님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양희윤님의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때 지은 글이 노랫말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글을 김민기님이 좀 더 손을 본 후에 곡을 붙인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요, 양희윤님에게는 자신의 어린 날의 초상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요, 양희은님의 1987년 앨범 처음 부르는 노래에 먼저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곡을 만들어낸 김민기 씨는 1993년 김민기사에서 이 노래를 또 발매를 했는데요. 이 버전에는 방금 들으신 이지훈 어린이의 목소리로 불려져서 더 애절함과 순수함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기님은 운동가를 자처한 적도 없었고 특정 이념을 주장한 적도 없었습니다. 전혀 선동의 목적 없이 그저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음악으로 표현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따라 부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곡들을 많이 만들어내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함께 부른 노래를 때를 지어 부른다고 해서 떼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찌 보면 김민기님의 곡은 떼창의 원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그의 노래는 묘하게도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아요. 조용히 혼자 읊조렸던 그 가사의 내용이 그 시대의 함성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조용하게 해보기도 합니다. 다음 곡은요, 봉우리라는 곡인데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끝곡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곡은 1985년 양희은님의 2집에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매가 되었던 곡이고요. 그 이후에 1993년도에 컴필레이션 음반을 발매를 하면서 김민기 작사 작곡의 봉우리라는 곡으로 발매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 곡은요, 1984년 LA 올림픽 당시에 메달권 진입에 실패를 하면서 좌절에 빠진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암울하고 험난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했던 그의 선한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노래하듯이 서정적이고 애잔하면서 또 때로는 한없이 서러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힘찬 메시지를 던져주는 분이셨기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김민기님의 노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에 저항하며 살아가던 청춘들에게 자신의 노래로 정신적 위로와 살아갈 희망을 준 가객 고 김민기. 스스로 듀엣 것이 되기를 원했던 그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앞의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끝곡 봉우리 들려드리면서 오늘 음악이 흐르는 시간이 준비한 스페셜 코너와 함께 오늘의 시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